실제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전체 형사사건에서 무죄율이 높은 순위 2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검사로 근무하면서 경제범죄 전담 검사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횡령 사건과 배임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횡령 사건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순한 회계 실수나 내부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횡령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해서 한번 횡령죄로 입건돼서 처벌로 이어진다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모두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령죄와 더불어 배임죄까지도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하고 어떤 경우에 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교묘하게 피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받지만 사실은 그것이 범죄가 아니어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횡령죄는 법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횡령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해당해서 변호사를 찾아오는 직업군을 말씀드리면 회사원, 특히 회계 이쪽 하시는 분들은 업무상 횡령이라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고, 연구비를 다루는 대학 교수라든가 어떤 조직 소속의 연구원, 이 분들은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횡령보다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을 맡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배반한, 즉 죄질이 더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횡령과 사기의 차이를 구별하자면 실제 사안에서는 이 두 개의 차이가 명확해 보이지만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을 속여서 상대방으로부터 나한테 이전하게 하는 것임에 반하여, 횡령은 원래부터 내가 정당하게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의 것을 신뢰관계를 배반해서 이거를 반환하지 않거나 내가 횡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횡령과 가장 비슷한 것이 배임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횡령은 재물을 대상으로 하고 배임은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고,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건에서는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가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면 타인의 사물을 또 처리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배임죄는 재산범죄 법 규정 중 가장 애매한 규정이라서 이 자체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이고, 이 말은 내가 배임죄나 횡령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배임죄로 의율이 돼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어떤 잘못한 문제를 떠나서 과연 이게 법적으로도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횡령죄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사용처에 대한 복귀가 필요합니다.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횡령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용도라는 것이 매번 명확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가 있는데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물건을 샀다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연구원들하고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밥을 먹은 것까지가 과연 다 포함이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복귀가 필요하고, 과연 내가 사용한 것들을 다 원래의 정해진 용도로 사용한 걸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법리의 측면입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나의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확히 검토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가 있지만 이것을 더 가중처벌한 특경법은 물론이고 기타 특별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법들은 생각보다 내용이 까다로워서 변호사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법 규정들을 경찰에서 비교적 너무 쉽게 깊은 검토 없이 적용해서 그냥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 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검사로 근무했을 때 이 사람의 행위는 분명 잘못됐지만 법을 위반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혐의를 하거나 경찰한테 미흡한 부분을 다시 수사해오라고 수사 지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이라면 또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횡령이 아니라면 혹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고소한 거는 횡령으로 고소했지만 횡령이 안 돼서 배임이 된다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배임이 고소장에 써있지 않아도 배임죄로 의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죄명으로 의율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누군가를 고소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법리적인 검토까지도 꼼꼼히 해서 수사기관에서 내가 주장한 죄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 나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당연히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피해 회복은 물론이고 사건에서 최대한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자료들이 뭔지를 목록으로 정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검사로 근무했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자료가 나올 때 보통 선처하게 되더라 싶은 것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흔해 빠진 반성문 탄원서로는 절대 안 되니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횡령 사건 중에 변호사로 변호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학 교수님의 연구비 횡령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를 해서 사건이 진행됐는데, 제보 내용을 보면 이 제보자가 누군지를 너무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결국 이 교수님과 가까이에서 일하는 연구원 내지는 조교로 의심이 됐는데, 이 사건에서 이 교수님은 본인의 범죄 혐의는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하고 이제 최대한의 어떤 선처를 받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 연구비를 그 제보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도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공범으로 라는 생각이 너무 들지만, 어떤 비리를 알려주는 제보는 활성화될수록 좋은 건데, 제보한 사람도 혐의가 있다고 같이 처벌해버리게 되면 제보한 사람이 없어지면 결국 비리가 덮어질 테고, 그렇다고 해서 정의의 관점에서 제보한 사람도 같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먼저 제보했다는 이유로 처벌에서 쏙 빠지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하튼 처음에 이 교수님은 여러 가지로 억울한 점이 있어서 부인하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제가 검토했을 때 이거는 부인해갖고는 답이 안 나와서 이거는 반드시 인정을 하셔야 한다고 제안을 드렸고, 다행히 제 방향에 따라주신다고 하셔서 피해 회복하고 해서 결국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긴 받았는데, 이제 기소유예라는 거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 검사의 선처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가장 좋게 받을 수 있는 결과는 기소유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전과가 생기지 않았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 소송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분이 교수기 때문에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대학에서 일정한 징계를 받는 것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그리고 더불어 횡령죄와 항상 함께 거론되는 배임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든 혹은 누군가를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게 어느 사건보다도 가장 많이 있는 경우이니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